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어제 매몰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이제 남은 매몰자 1명을 구조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묻혀있던 매몰자 1명이 수습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붕괴 건물 27층에서 발견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붕괴 사고 이후 잔해에서 수습된 매몰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직후 실종자로 집계된 6명 가운데 이제 1명이 남은 겁니다. 이 1명은 지난 1일 26층 건물 잔해 속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어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2대를 활용하여 27층에서 26층 바닥에 발견된 위치 방향으로 콘크리트 잔해물들을 제거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내일쯤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감리 등 11명을 입건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감염 등으로 1,1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4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개 시군에서 373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 장애인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어제 나라장터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지 못해 키트 공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고 고위험군도 많아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가운데 위험군이 많아서 시군마다 24시간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재택치료 기간이나 해제 이후에도 적극적인 응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공간을 마련해 자가 재택치료가 어려운 지역민을 수용하고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119 구급대와 민간 의료기관 등과도 공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판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남은 기간 최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를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이 될 대선 후보 등록까지는 일주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대선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독자 완주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권과의 공조 등 이번 주 안 후보의 행보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 사이에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일주일 기간 동안 가장 고민스러운 후보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 변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남은 TV 토론과 동계올림픽,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야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변수입니다. 표심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표가 교착화되는 상황이고요. 이 올림픽 변수, 오미크론 확산 변수도 나름의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변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일부 부동층, 특히 호남의 기존 지지 성향과 다른 2030 표심의 향배도 관심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90% 가까운 득표를 기대하는 민주당과 두 자릿수를 넘어 20% 득표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간
호남9의 경쟁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4대강 하구 생태복원을 요구하는 전국의 수백 개 단체가 전국회의를 꾸리고 나주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하구뚝 상시 개방 등을 대선 후보에게 국정과제로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영산강 수문 개방 논의도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공한 지 35년째인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구뚝 수문을 4차례 열어 바닷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희귀 어종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복원 조짐이 보이고 농업에 미칠 영향도 적은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상시 개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그다음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낙동강 하구뚝 해수 유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뒤 5년이 걸려 본격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산강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영산강과 금강 등은 각 정당들이 명확하게 공약화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30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식을 열고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하구뚝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 기수역 구간의 취수장과 양수장 이전, 국가통합물관리센터 건립과 관리체계 일원화,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으로 기수역이 되는 그 구간에 취양수장이 서로 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물관리 통합관리센터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개방 논의도 차기 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수협중앙회가 해남 지역의 김황백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구비 지원과 원인 규명을 건의했습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김 양식장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난지원기금을 포함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의 김황백화 피해는 443개어가 44,720채 규모의 피해액은 1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무장 세력 탈레반을 피해서 극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자립교육을 받아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이제는 울산에서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삶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전남 여수의 임시생활시설을 떠나 새 보금자리인 울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업하게 된 가장들은 우리말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이번에 취업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29명입니다. 가족을 포함해 157명이 새로운 곳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첫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울산 현대중공업 옛 사택에 짐을 풀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390여 명. 지난달 초부터 349명이 일자리를 찾아 인천과 울산, 김포 등에 정착했습니다. 자립교육 중에 아프간 아이들 4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낯선 외국인들의 이주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대사관, 또 바그람 한국병원, 또 직업훈련원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한 공익기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을 따뜻하게 우리 한국 사회 이름으로 잘 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남은 7가구 40명의 특별기여자들도 이번 주 안에 퇴소해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정원식물 유통 판매장 순천만 가든마켓에 정원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존이 조성돼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상생협력존은 가든마켓 실내외에 매장 10곳 안팎으로 꾸려지며 지역 정원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선정된 농가는 전기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설 명절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이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의 수산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수산물 발송 건수는 지난해 설 대비 3.6%가 증가한 29만 5,5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전남에 배정된 시장 격리 조곡 5만 5천여 톤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입합니다. 농협은 시장 격리 조곡 일부를 먼저 매입한 뒤 나머지는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진도군이 진도항과 제주항을 하루 2차례 오가는 쾌속선 산타모니카호가 오는 4월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여객 700명과 차 86대를 실을 수 있는 3,500톤급의 쾌속 카페리로 편도 운항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진도군은 관광객 증가와 건설 장비 등의 활발한 운송을 통해 진도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전남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도시 지역에서 전남의 농산어촌으로 배정된 학생과 가족이 308명, 195개 가구로 지난해보다 4배 정도 증가했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이 274명으로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 생산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1%인 192만 톤을 기록했고 전년보다 2.5% 늘었습니다. 또 어업 생산 금액 역시 6.4%가 늘어난 3조 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품종별로는 고등어와 갈치가 각각 81%와 34% 증가했지만 멸치와 전어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구한 간호사가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심폐소생술로 버스 안에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김초원 간호사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의로운 시민상은 광주 누리집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추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공적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부터는 온화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영하 2.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기온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행히도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영광 영하 5도로 전남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들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례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8도, 광양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5도, 해남 6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올라서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광주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